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어제 31일자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가족위급병가도 8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뉴저지는 판매세가 소폭 인하됩니다. 2018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 지한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8년 새해부터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는 제도와 규정이 새롭게 바뀝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종업원이 11명 이상인 업체는 현행 11달러에서 13달러, 10명 이하 업체는 10달러 50센트에서 12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주 지역은 현재 9달러에서 10달러 40센트로, 뉴저지주는 현행 4달러 44센트에서 8달러 66센트로 16센트 인상됩니다. 전기 및 가스 요금도 인상됩니다. 뉴욕시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인 콘 에디슨사는 오늘부터 일반 주택가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최고 5%까지 인상합니다. 뉴저지주도 가스 공급업체 PSEG가 연평균 41달러의 전기 및 가스비를 올릴 수 있는 법안을 주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가 오늘부터 6.625%로 인하되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내 식당과 소매점 등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 입력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운전면허증 만료일 기준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변경돼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뉴욕에서는 가족 유급병가가 최대 8주로 확대되고 뉴저지에서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 허용됩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는 소매점과 그로서리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지에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안정적인 인구 성장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력이고 재원인데요. 새해 첫날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조사국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세계 인구가 74억 4,444만 3,881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일에 비해 1.07% 늘어난 수치입니다. 1월에는 지구촌에서 매초 4.3명이 태어나고 1.8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인구조사국은 내다봤습니다. 새해 첫날 미국의 인구는 3억 2,697만 1,407명으로 예산했습니다. 지난해 첫날보다 266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국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일본 순입니다. 중국은 13억 8,468만 8,986명, 인도는 12억 9,683만 4,042명입니다. 미국인의 37%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도 군사적 행동보다는 외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메릴랜드 대학과 일본 싱크탱크 젠런 엠피어는 미국인 2,000명, 일본인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의 37.6%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에 찬성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에는 4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의 핵보유를 찬성한 미국인도 40.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68.7%가 자국의 핵무장에 반대했으며 한국의 핵무장에 도 역시 68%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인의 51%가 찬성했지만 일본인의 50%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인, 미국인 모두 10명 중 6명이나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도 일본인 48%가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인의 반대는 44%로 나타났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인은 8.4%만이 군사행동이라고 답했으며 미국인도 10.8%만이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군사행동보다는 외교,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스팅레이 기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은 최근 85만 달러를 들여 스팅레이를 구입하고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경찰은 스팅레이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스팅레이를 구입했는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스팅레이는 셀폰 타워의 기능을 모방해 주변 전화의 신호를 캡처하는 강력한 감시 장치입니다. 스팅레이는 무선 신호를 전송해 근처의 전화나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연결돼 메시지와 대화, 통화 기록, 위치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주로 FBI나 경찰 등이 범죄 용의자 검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팅레이를 이용해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범죄자를 체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팅레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셀폰까지 추적할 수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헌성이 지적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도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1,016번이나 스팅레이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스팅레이의 가격은 24만 2천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우체국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유통하는 물품의 소포 배달 요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이 고질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는 동안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해 수십억 달러를 손해보는 우체국은 왜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의 소포 배달 요금을 조금만 물리면서 아마존은 더 부유해지고 우체국은 더 멍청해지고 가난하게 만드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쇼핑몰에 훨씬 더 많은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온라인 쇼핑몰 업체 중 굳이 아마존만 실명으로 든 것은 아마존이 선도업체 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아마존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해왔고 가짜 뉴스 중 하나로 지목해온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이 인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비를 아껴 책을 사고 식비를 아껴 학비를 내야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공립대학교 캠퍼스에 무상 식료품 배급소가 의무화됩니다. 28일 앤드루 코모 뉴욕주 지사는 새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No Student Goes Hungry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내년부터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등 주내 공립대 모든 캠퍼스에 무상 식료품 배급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뉴욕주 내 공립대들의 무상 식료품 배급소를 나머지 캠퍼스들로 확대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빵이나 과일, 채소 등은 지역의 슈퍼마켓 등의 협조를 얻어 운영됩니다. 뉴욕주 대학생의 48%는 최근 30일 내에 식비 조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로써 공립대 내 무상 식료품 배급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는 또 이와 함께 뉴욕시 초중 고교 저소득 학생을 위한 급식 차별 행위를 없애는 정책도 펼칩니다. 일반 학생들과의 급식 차별을 없앨 뿐 아니라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구분짓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립교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뉴욕주는 새해부터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결식 학생 방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아침 식사 의무 제공과 점심 식사 차별 행위 금지 등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급식비가 없는 학생들을 호명해 별도의 급식을 주거나 또는 스티커, 팔찌 등을 착용해야 하는 등 공개적으로 이들을 일반 학생들과 구별하면서 창피를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식 차별 규정이 폐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의회에 급식 차별 금지 법안을
개정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통과될 경우 공개적으로 급식비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구별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점심 식사도 다른 학생들과 같은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르면 2018에서 19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침 식사 제공도 의무화됩니다. 우선 학생 중 70% 이상이 저가 또는 무료 점심급식 대상인 학교에 한해서는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주정부는 각 지역 학군에 있는 농장을 지원해 각종 식재료를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 면세점 부가세 환급 구매 한도액이 확대되고 또 환급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등 여행객의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 소비세 특례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내 사후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텍스 프리, 텍스 리펀이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시내 대형마켓이나 면세 판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장에서 소액 구매의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후 면세점에서도 건당 30만 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환급을 요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고 여권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즉시 환급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 여권 시스템을 런칭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은 무료로 택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에 서명한 AB 711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류 제조사와 주류 판매업소들은 고객에게 택시나 차량 공유업체 서비스를 통해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며 주류 제조사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소들은 직접 택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에게 차량 공유업체의 바우처나 코드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현행법에는 초청된 고객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에만 주류 제조사들이 교통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 전용 주차카드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강화된 단속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는 현재 100세 이상의 노인이 8,000명으로 집계되는데 2만 6천 명이 100세 이상 노인이라며 장애인 주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부터 암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8천여 명의 100세 이상 노인들은 대부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는 사망한 사람의 주차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자녀이거나 친구 또는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한 장애인 주차카드 취득자거나 허위 진단서를 통해 취득한 경우로 조사됐습니다. DMV에 따르면 오남용 등 불법 사용으로 적발되면 경범죄가 적용되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며 최소 $250에서 최대 $1,000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가족 연소의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는 1,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반이민 성향의 이민연구센터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스티븐 카마로타 CIS 리서치 디렉터는 관대한 가족 이민 시스템 덕분에 많은 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었고 이들이 다시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민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강제 추방이 임박한 불법 체류자 18명을 비롯 61명의 전과자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자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으로 이들이 추방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론덴서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전공한 예비 직장인이 주내에서 취업할 경우 고용주가 연간 $5,000의 세금 공제를 받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토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스템 전공자들이 구직을 위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주가 10년간 최대 $50,000의 세금을 공제받아 구직자의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또 한 명의 한인 여성 경관이 탄생했습니다. 퀸즈 뉴 하이드팍에 거주하는 죄인 김 씨는 28일 NYPD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서 480명 가운데 탑10에 랭크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소재 88경찰서에 배치돼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 씨의 부모는 자랑스러운 딸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좋은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지역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